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돈을 받고 채용된 완산학원의 교사들을 채용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산학원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반납에 따른 지원이 적은 데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는 더욱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보리 농사가 평년보다 40%나 웃도는 대풍작입니다. 하지만 벌써 가격 하락 조짐이 있어 농민들 걱정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전주 완산학원 비리의 핵심은 매관 매직에 있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이사장에게 1억 원 가까운 뇌물을 주고 채용이 된 건데요. 교육청이 완산학원에 해당 교사들의 채용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완산학원 일가의 비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빼돌린 법인 자금만 53억 원,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와 책걸상마저 범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사 자리를 사고 판 행위는 학교 법인의 자격을 되묻게 했습니다. 완산학원 현직 교사 4명은 채용 당시 학교에 한 사람의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그 대가로 사실상 내정자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거나 백지를 내면 답을 채워주며 교사직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도 이들이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해왔지만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측에 이들의 채용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면서 교사 채용이 된 걸로 밝혀졌거든요. 원인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학교 측은 교사직을 사고 판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면직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이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죠. 다만 완산학원은 검찰 조사 중이어서 교육청 측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채용 취소 요구는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 조만간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의료 분쟁 해결에 도움이 기대되는데요. 도민들은 민간 병원으로도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한구원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만 지난해 모두 87건의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39건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무면허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수술실 폐쇄로 CCTV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7.6%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을 우려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88%가 찬성했습니다. 수술실 의료 행위가 그만큼 불신받는다는 반증인데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CCTV 설치가 공식 제기됐습니다. 의료 분쟁 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설치한 수술실 CCTV를 현재 의료원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환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도내 의료원 수술실부터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신속 공정한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 군산 남원 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법에 근거가 없어 공공의료원으로 한정했지만 도민 91.3%는 민간 병원까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 불신 해소 방안이 현안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완주 비봉 메리잠 침출수에서 페놀 등 독극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 페놀류는 리터당 152mg으로 배출 기준치의 152배가 검출됐으며 청산가리 성분으로 알려진 시안이 기준치의 34배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비봉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 대표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감사원에 청구한 잠정말 공익감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를 청구한 지 2개월이 다 되는데도 감사 소식이 없다며 잠정말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억울한 죽음과 함께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잠정말 주민들의 환경 피해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사찰 경내로 들어가던 승용차가 느닷없이 방향을 바꿔 속도를 높이더니 참배객들을 들이받습니다. 직진 차량이 도로 위에 쓰러진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돌멩이에 부딪힌 줄 알았을 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는 전체 20%에 이릅니다. 도내 시군들도 최근 조례를 바꿔 7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정읍과 무주, 임실은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순발력이 틀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는 게 낫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 면허 반납에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한테 죽으라고? 내가 직접 버려 먹고 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은 데다 단돈 10만 원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면허를 포기할지도 의문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선 노인들이 스스로 운전을 포기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그 차로 왔거든요.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해요. 면허 없었으면 큰일 났죠.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보안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와 적당한 봄 햇살 덕에 보리 수확이 크게 늘어 대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풍년은 반갑지만 벌써부터 과잉 생산 우려에 보리도 양파처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콤바인이 기운차게 훑고 지나갑니다. 굵은 보리 이삭이 잇따라 적재함에 쏟아져 내립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어린 보리가 잘 자랐고 봄에도 적절한 비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선선한 날씨에 여물기도 잘 여물었습니다. 많이 나는 데는 70개, 보통 예년에 많이 나면 50개 정도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60개, 70개 기본적으로. 수량도 많고 작황도 좋아 평년보다 40%나 소출이 늘어날 전망. 대풍은 반가운 일이지만 벌써부터 20-30% 가격이 떨어지면서 풍년의 역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수입 곡물도 건강 곡물 시장을 잠식하면서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귀리나 까무트 등의 그런 밀 종류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캐나다나 호주에서 수입되는 수입 곡물이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는 말로 그동안 보리가 차지하던 자리를 넘보는 상황. 대형 유통점뿐 아니라 일반 정미소에서도 수입 곡물 유통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리 소비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고객님들이 귀리를 좀 많이 찾고 있어서 지금 국내산이나 수입산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풍년은 반갑지만 출렁이는 보리 시장에 맥주보리 생산이나 다양한 색깔의 보리 개발 등 소비를 늘릴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노브랜드 가맹점에 반대하는 골목 상인들이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북 등 13개 시도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어제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브랜드 매장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소상인 대표협의회는 전주 송천점의 경우 반경 500m 안에 소점포 50여 개가 밀집해 있다며
대기업 자본력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골을 땅에 묻는 이른바 자연장 시설이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익산시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입장을 뒤집어 부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 팔봉동에 약 10,000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 부지 터닫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공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콘크리트 관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 익산시장이 작년 후보자 시절엔 자연장 부지 조성을 거듭 부인하고는 당선 이후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합니다. 조성 중인 자연장 부지 말고도 다른 자연장 시설과 화장장, 장례식장 등 혐오 시설이 많은데 또다시 증설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공동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피해도 보고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까지 또 약속도 안 지켜주고 또한 과거 쓰레기장을 매립한 곳으로 땅속에서는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다며 입지상 적정하지 않다고 전합니다. 익산시는 화장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연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익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연장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시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설치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 조성과 관련한 당초 입장 변화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자연장 부지 조성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구의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상산구의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육청이 다음 달 초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청만 다른 지역보다 재지정 평가 점수를 10점 높여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노조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인상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5차례 더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취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고려 왕실용 청자를 생산했던 부안 유천리 청자요지에서 청자 가마 2곳이 확인됐는데요. 그 학술적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발굴 조사가 한창인 부안 유천리요지 6구역 가마에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2기의 고려 청자 가마가 확인됐습니다. 부안 유천리는 고려시대 최고급 상감 청자가 제작된 곳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가마 한 곳에서는 소성실 끝 유물 퇴적구에서 초벌 청자 조각들이 다수가 발견돼 가마 구조의 발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는 학술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아 향후 사적지 복원 및 정비 사업과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만경강 유역에서 확인된 선사 고대 문화를 총 3부로 구성해 완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는 물론 거주민들의 생활상을 9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21일에는 만경강 유역의 고고학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도 열립니다. 완주군의 역사 재조명과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립전주박물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역사문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21개 기업이 입주해 포화 상태인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를 2022년까지 추가 조성합니다. 제2특장차 단지에는 이미 1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해 100% 분양 예상되며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32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NH농협 군산시 지부가 양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양파 3,000kg을 구매해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NH농협 군산시지부는 기탁된 양파는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무료 급식소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1건으로 지난해 대비 32%, 부정수급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11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익산지청은 지난해부터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벌여 발견된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수산대 분할 시도는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북 혁신도시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들과 민주당 도당도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업주부도 출산과 육아휴직 혜택을 받게 하는 법 개정 요구가 본격화했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출산과 육아휴직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에게만 집중돼 비정규직과 전업주부는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이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전업주부까지도 육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업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3,413억 원이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16억 원 증가에 그쳐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 연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완주의 고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누벨백 미술관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여유, 먹빛을 보다라는 주제로 문인화 3인전을 갖습니다. 입장료 대신 라면 5봉지를 기부받는 라면 음악회가 오는 22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예술과 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댄스 뮤지컬 비바츠 태권 발레가 오는 20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은 오는 22일 독서 문화 인증을 위한 문화 공연을 갖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는 오늘 소셜 캠퍼스 온 전북점에서 뷰티풀 펠로우 9기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고민 해우소를 운영합니다. 여원 공연 신앙송 연구회가 오는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신앙송 콘서트를 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육아하는 아빠들의 모임 전북 백인의 아빠단을 모집합니다.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는 고창 산촌마당 삼시세끼 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8도에서 낮 기온은 27도, 익산은 17도에서 27도, 동북권은 무주가 15도에서 28도, 진안이 14도에서 26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8도에서 24도, 부안이 18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고창, 임실 등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